우리는 흔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정부가 경제 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핵심인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린 뉴딜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린 뉴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린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후 환경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뉴딜이라는 단어는 뭐 이른바 미국 대공황 시대의 어떤 그렇습니다. 경제 네. 경기 부양책, 예. 이 두 단어 어떻게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 조합 같기도 한데 어떻게 두 조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 지금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토론한다는 것이 네.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그렇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코로나 대판데믹이 또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죠.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2차 대유행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제적으로 또 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뉴딜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네. 많은 나라들이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정부도 지난 5월 달에 대통령께서 네. 그린 뉴딜을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환경 위기를 녹색으로 극복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실업,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를 네. 그린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기후 위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건 뭐냐? 네. 기후 위기가 초래된 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 거고, 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 건 지구의 탄소 배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그랬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후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이지 않으면 네.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근데 탄소 배출을 현저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 위기 대응해야 하고, 탄소 배출을 현저하게 줄이는 방식이 바로 뉴딜 정책, 국가의 재정적 투자, 공공의 전격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게 이 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 정책, 방금 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환경 정책과 지금의 그린 뉴딜의 차이점은 뭐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후 환경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네. 기존의 정책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직전부터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많이 있죠. 네. 코로나 위기는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험을 하고 있고 네. 기후 위기는 그러나 그런 조짐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가까운 장래에 지금의 코로나 이상의 지구적인 대재앙이 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기존의 정책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이렇게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은 과거 쭉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이 기존 정책은 쭉 있어 왔고 네. 이게 기후 변화라든가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린 뉴딜에 주목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이제 그냥 말로 먼 미래로 생각했던 위기의 순간이 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네. 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 일어나는 원인 제공을 해야 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원인이 실제로 지구 온난화에 있다면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동안의 과거의 환경정책, 약간의 녹지를 더 넓히고 네. 탄소를 약간의 저감하는 전도 안 되는 거다. 지금 온난화의 주법인 탄소 배출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향. 네. 그래서 화석 연료에 기반한 산업 체제를 완전하게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환의 과정에 좌초 자산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니 뉴딜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 투자를 전격적으로 하는 뉴딜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국가가 재정 투자하는 전격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네. 이 코로나 위기가 뭐 사실 우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에 대한 건 아니고 그린 뉴딜에 대한 세계적 흐름도도 지금 뚜렷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얘기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이었죠. 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해서 비상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에 해당이 되는 그런 네.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상한 대책으로 이렇게 우선 더 투자를 더 조기에 활발하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유럽연합이 이제 가장 EU. 네. EU가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는 미국에서 원래 그린 뉴딜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대선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강력한 공약으로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작년 12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뉴딜을 하겠다.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고 그럽니다. 그린 딜. 그린 딜이라고 그러고 네. 사실 영국의 노동정부는 녹색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개념은 이제 그린 뉴딜 개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미국의 그린 뉴딜이나 EU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12월에 발표를 했고 1월 달에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2027년까지 1조 투자하겠다. 네. 유럽 예산의 15%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세계적인 흐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보면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EU 정부 같은 곳에서 재정적 투자를 하는 이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정부 얘기를 했는데 한국형 그린 뉴딜을 또 발표했어요. 그린 뉴딜의 특징이랄까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사실은 한국은 그린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합 계획은 7월에 지금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달인데. 그렇죠. 네.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뉴딜 중심의 한국판 뉴딜을 설계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문제는 기후 위기가 굉장히 가장 큰 원인이니 여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함께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각계각층의 제안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린 뉴딜이 대한민국에서는 논의가 본격화됐죠. 네. 그랬고 네. 3차 추경안을 계획을 세우면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서 환경부, 중기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그린 뉴딜을 사업화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현재는 발표됐습니다. 그 이제 네. 단기 과제가 네. 대한민국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과제 첫 번째가 네. 도시 공간과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것, 즉 도시에 있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건축물의 노후 건축물에서 네. 에너지 효율이 지극히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 생활공간 인프라 구축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녹색 산업의 생태계로 전환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산업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 방향의 기술 보급부터 그런 영역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야겠잖아요. 그래서 녹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그린 뉴딜 선도 산업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두 번째 축.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이 탄소 배출에서 가장 핵심이 사실은 화력 석탄 발전이거든요. 에너지원이어서 네. 지역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지역 분산형으로 구축해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라는 취지로 이 분야의 세 가지 축으로 단기 과제를 지금 발표한 상황인 거죠. 한국이 그린 뉴딜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네.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관심 대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네. 한국이 코로나 방역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 반드시 좀 모범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는 3% 내외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평균이 20%가 넘습니다. 유럽연합은 벌써 네. 25%, 특히 유럽연합의 독일은 35% 이제 40%를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2030년에 네. 20%입니다. 2030년. 유럽은 이미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탈탄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재생에너지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7월 중에 네. 진짜 비상한 대책 또 비상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투자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것이다. 뭐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다 와 있는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K 방역에 성공했던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줄이고 그린 뉴딜에 성공할 수 있을 건가? 그렇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혜를 모으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특히나 스마트 디지털 IT 강국인데요.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정책은 네. IT 기술과 접목됐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원전과 화력 발전에 의존한 에너지 전력원을 공급받고 중앙의 한전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려면 네.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제도도 개선되고 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전력이 많이 생산됐는데 사용량은 적을 때 전력이 남겠잖아요. 지금은 그게 다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IT 기술과 접목되면 전력 저장 장치가 강화돼서 이미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고 네.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교통 수송 분야, 건물 분야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정부가 마음 먹고 지방 정부가 함께 힘 보태면 이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30년 당장 내년부터 이게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이 글쎄 들어 있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은 그렇게 짐이 무겁거든요. 네. 유럽은 이미 100m 경주를 한다 그러면 25m, 30m는 가 있는데 우리는 3, 4m 가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더라도 좀 현실에 맞는 우리 한국에 맞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친재생에너지 목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40년까지 30% 하겠다 그러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큰 만큼 정부가 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민주당이 또 공약을 한 만큼 네. 민주당도 노력을 해서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한다 일을 한다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고 당장 추진될 일이고 정부가 이제 이번 달에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린딜 정책을.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시도민들이 또 느끼는 건 지방 정부의 역할이 크구나. 이 방역하고 그걸 또 막아내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도 거의 협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그린 뉴딜이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곧 계획을 발표하고 그럼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또 두 분 또 이렇게 모신 겁니다. 정부 추진 그린 뉴딜 정책의 광주시 준비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네.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네네. 정부의 그린 뉴딜 성패의 네. 성패 네. 정책이 이제 제시되고 발표될 때 성패의 열쇠는 네. 지방 정부가 네. 이거를 어떻게 수용해서 자기 정책과 플러스 알파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 정책의 성공의 열쇠다. 굉장히 지방 정부, 전남 노나 광주시나 목포시나 여수시나 이런 지방 정부의 역할이 또 가장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 의원님 이제 고심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은 더군다나 우리가 그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가해 왔다면 네. 탈탄소 정책에 의해서 적정한 일종의 생활 패턴, 생태적 가치가 함께 구현돼야 되는 과정이라서 네. 지방 정부가 성표 열쇠를 쥐고 있는 건데 네. 아쉽게도 네. 현재 광주시가 그에 상응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네. 이제 지난번에 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걸 촉구한 바 있고 다행이라면 최근에 엊그저께 이용섭 시장이 민선 2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민선 2기 남은 과제에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그린 뉴딜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히셔서 여기에 어떻게 그릇을 담을 건지 의회도 좀 또 시민사회도 힘을 좀 보태야겠다 이런 정도 지금 현재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어떤 그 그린 뉴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선도적이고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의 주변 여건상 에너지 전환 등 그린 뉴딜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모습들을 좀 해봐야 되고 앞으로 또 의회에서도 또 광주시 지방정부도 할 일이 또 있을 건데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 일단은 광주시 지방정부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각계각층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 특히나 민간 기업의 기술력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이 기술력이 공공에서 이 기술력이 실증되고 증명되면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니 공공이 이럴 때 재정 투자해서 민간이 이미 확보한 기술력, 특히 친재생 에너지 기술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IT 기술까지 포괄해서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기술은 이미 다 가능한데 법과 제도에서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있고 네. 지방 차원에서 하려면 그리고 시민들의 수용성, 인식이 이게 가능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광주는 아무래도 전남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에너지도 전남의 해상 풍력 발전이나 네.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와 연동하면 사실은 에너지 공급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전력 부분에 있어서 2040년이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수에 있는 석탄 2개 곧 있으면 아웃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2025년에도 2040년경이면 아웃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력 에너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단체가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에너지 비전을 이제 100% 재생 에너지로 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에너지 자립을 하자는 것이죠. 100% 이런 전력 부분에 대한 얘기. 전력 부분에 에너지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2025, 6년에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이 되면 완전히 변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공공버스, 시청에서 운영한 공공버스나 시내버스는 2030년까지 전부 이제 친환경 버스를 바꿔야 됩니다. 수소차든 전기차든. 세 번째는 건물이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도시 건물이 이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에너지만 냉난방으로 또 전기로 먹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을 어떻게 지을 건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정과 권한이 부족한 지방 정부가 방금 말씀한 이 모든 걸 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권한도 없고 사실은 재정도 취약한 그렇죠. 지방정부 차원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권한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다시피 신재생 에너지가 대규모로 확대되려면 실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의 전력 생산과 판매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유럽처럼. 그런데 우리는 한전이 딱 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이거 외에도 법과 제도의 규제가 꽤 많아서 네. 그래서 그거는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국회도 다행히 지금 국회 차원에서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해서 또 법을 재정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요 측면 하나 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거 있을 것 같고 재원 마련 부분도 중앙정부도 지금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지금 종합계획 안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린 뉴딜 일종의 기금 네.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데 지방정부도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만 시민들과의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시민 수용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네.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함께 기금에 참여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투자자로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서울이나 제주도는 에너지 공사가 있습니다. 에너지 공사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지역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서 이거는 1년, 2년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 2050년까지 꾸준히 계속 돼야 될 일이 우리가 100%로 가야 되는 그런 노정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사를 네. 설립하고 또 예를 들면 자치단체 내에서 에너지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에너지 기금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사업도 하고 도와주고 융자도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서 그런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금융 구조도 좀 이럴 역량이 우리 자치단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자치단체의 의지, 이제 자치단체 장의 의지, 네, 또 네. 의회의 의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말 그린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 지방정부가 아까 말씀 재정과 권한이 부족한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뭐랄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올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선제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래서 네. 정부도 계획을 세우지만 네.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 차원의 재원, 자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네. 그린 뉴딜을 제대로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 지원 예산 제도까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정부가 포괄적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영역은 어떤 거냐면 중앙정부 이 일을 하세요라고 예산을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요만한 예산 안에서 요만한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디어 사업을 해봐라 이런 건데 네. 그래서 광주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네. 광주가 안고 있는 일종 인공지능 선도도시를 표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IT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포괄돼서 실제로 에너지, 건물, 그다음에 교통 수송 분야, 자원 쓰레기 자원 순환 분야, 농업 생태 분야 전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고 가고 이외에 탈탄소 사회로 가는 산업체를 구축하는 일자리 문제를 광주는 어떻게 구축할 건지 예를 들면 진곡산단 하나를 모델로 만들어 보자. 네. 진곡산단에 들어있는 모든 건물은 에너지 제로 건물, 진곡 산단에 입장하는 모든 교통은 친환경 교통, 진곡 산단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뭐 빗물 순환 뭐 이런 뭔가 그림 그리고 광주의 어느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도시재생 단지 시범 단지를 또 그렇게 그린 뉴딜에서 표방하는 에너지와 건물과 교통과 모든 자원 순환까지 포괄해서 그런 선도 모델 안을 하나 만들어서 오히려 정부에 광주가 이 실증 모델을 한번 해볼 테니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퍼질 수 있으니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포괄적인 안도 구상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뉴딜이라고 하는 예. 것은 일자리인데 네.
재생에너지, 네.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네. 얼마만큼 우리가 일자리 잠재력이 있느냐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그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렇습니다. 미래 일 같아서 일자리 네. 당장 나오는 얘기지 않은 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청자가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1,100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300만 명 넘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 말레이시아 10만 개, 한국은 몇 개시냐? 3만 개, 5만 개입니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7만 개. 우리는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고 싸니까 중국 거 막 들어와 갖고 쓴다는 얘기예요. 중국제, 일본제. 네.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이제 이번 그린 뉴딜에 들어간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남해안 지역의 풍력 자원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미준에서 전남도도 네. 5기가와트, 6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1기가와트다 그러면은 2조 혹은 3조 혹은 4조가 투자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태면은 20조입니다. 그러면 그게 풍력에 따르는 터빈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이런 산업이 유치가 자동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을 전남도나 강주시나 정부 차원에서 진짜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어떤 알겠습니다.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독일의 석탄 발전소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했더니 실제 일자리가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유럽의 사례도 있겠지만 당장 얼른 생각했을 때 우리도 한전이나 영광 원전보다 여기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태양광 발전 단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패널을 만드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까지 그리고 이 전력을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일자리가 훨씬 더 좀 늘어날 거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다. 네, 끝으로 두 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한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결국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지방 정부가 계획 세우는 것들, 그림을 그려가는 것들에 또 참여는 또 시민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공공의 이득이 또 생겨야 되는 문제가 존재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이 문제가 중요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조에서 시민사회, 지역민들에게 같이 참여해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6월 20일에 북극 시베리아 도시가 38도까지 오르고 북극과 남극의 영구 동토층이 지금 계속 녹아내리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먼 미래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이제 1차, 2차 유행을 혹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고 8년, 10년 안에 이미 이제 지구가 다 물에 잠길 정도의 일종의 기후 재난 시대가 올 거라 하는 것을 혹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신다면 실제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데 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약간의 불편함이나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분들이 꽤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 지구적으로 함께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한 이 정책을 펴낼 때 시민들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정책이구나 하고 귀 기울이고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함께 먹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 뉴딜은요. 네. 지금 우리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는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는데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하고 생태계 파괴, 자원 낭비를 전제로 했던 경제 사회 구조가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비전을 이제 우리 한국의 비전 또 지구적 차원의 비전 인류와 자원이 공존하는 이런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린 뉴딜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 성공을 해야 되고 한국 그린 뉴딜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성공적인 열쇠는 그린 뉴딜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 시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전 대표 그리고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린 뉴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